안녕하십니까. 미래탐구에서 통합과학과 고2, 고3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화학강사 박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아이들 어제 개학하고 사실 저는 오늘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학하고 나서 아이들 조금 바이오리듬이 깨졌는지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첫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데를 나갔는데 그래도 아이들 지금 다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2학기 중간고사가 사실 이제 개학을 어제 했지만 시험이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장국어가 시험을 일찍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조금 서둘러서 이제 중간고사 대비를 좀 미리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2학기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좋을 건지 해서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학기 시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원생 결과 1학기 중간 평균 83.5점이고요. 그리고 기말 평균은 80점대. 기말이 조금 더 어렵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아이들 재원생 중에서 28%가 1, 2등급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등급이 11%까지잖아요. 근데 저희 재원생들은 28%가 지금 1, 2등급에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학기 시험 출제 경향, 선생님들의 경향을 알아야 그래야 이제 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원고는 사실 이제 물화생지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하실 때 EBS 부교재 위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그리고 수업도 부교재로 나가고 있고요. 그 부교재가 EBS 개념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 근데 개념 완성 교재가 난이도가 조금 높고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나 물화생지 원 내용까지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고요. 그래서 개념 완성 부교재와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변형 문제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고1은 통합과학이다 보니까 통합과학 변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특히나 요번에 이제 23년이다라고 하면 이제 아마 9월 모의고사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9월 모의고사나 이제 또는 뭐 이제 그 직전에 6월 모의고사 아이들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산에서 실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럼 6월이나 3월 모의고사 최근에 23년도 모의고사 기출문제 변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까지도 찾아서 풀어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교 필기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을 잘 듣는 아이들은 필기를 잘 해오는데 그 필기 내용에서 출제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매 시간마다 물어봅니다. 요번에 수업 진도 뭐 나갔어?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필기 내용 있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줘 라고 해서 아이들 필기를 모두 다 모아서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필기에서 출제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학은 사실 가장 그래도 무난하고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는데 문제가 깔끔하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기출 변형.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과학 모의고사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물화생지 원 내용에서도 기출문제 변형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2, 고3 모의고사 말하는 거죠. 특히나 고2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통합과학과 연관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반드시 풀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은 부교재 문제, EBS 개념 완성 문제에서 변형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변형하실 때 조금 까다롭게 변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 변형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그 문제가 가장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였었죠. 근데 그 문제가 사실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그냥 넘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변형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됐다라는 점. 그리고 지구과학은 사실 지금 간단하게 학교 프린트라고 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지구과학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구과학에서 학교 선생님이 학교 프린트를 수업을 하시는데 그 프린트에 수록된 내용들이 거의 지구과학 원 내용의 수준까지도 모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를 반드시 봐야 하고 풀어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지구과학은 거의 기출문제에서 변형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나 그래도 출제 예상은 가능하다. 하지만 지구과학 원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중에 통합과학 교재로만 공부하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으로 보아 저희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어느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지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EBS 그 부교재를 수업하시는 분들은 일단 물리랑 생명 이 그렇게 진도를 나가시고요. 그리고 지구과학은 프린트로 진도를 위주로 나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됩니다. 물리학 파트에서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이라고 해서 사실 거기에 운동량, 충격량 나오는 곳인데 물리에서 역학 파트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죠. 사실은 저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이 1학기 기말고사에 들어갔었어야 했는데요. 근데 진도를 그때 많이 못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못 나가고 아마 이번에 그러면 역학적 시스템 안전 그리고 여기까지 진도를 좀 많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물리 파트 남은 부분은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들이 좀 부담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단원 자체가 어렵고요. 내용도 많아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화학은 산화원원 반응인데 산화원원 반응도 사실은 화학 1에서 정말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부담이 많은 단원이다. 물리랑 화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명과학은 자연 선택과 진화 그리고 생물 다양성과 보전인데요. 이 파트는 그래도 아이들이 수월하게 조금 진도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생명과학은 그 개념 완성 교재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유전,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다 익혀둬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생물 다양성과 보존과 관련된 그 협약들 국제 협약들의 이름들까지도 모두 다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버거워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구과학은 요번에 조금 시험 범위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 항상 지구과학 시험 범위 어디 나가는지 이제 수업 진도 어디 나가는지 체크할 건데요. 이렇게 나가야 다음번에 기말고사 남은 부분 한 파트가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직권의 변화 그리고 지질시대의 환경과 변화입니다. 근데 여기도 외워야 되는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일단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그리고 산화원원 반응이 계산 문제가 들어가는 문제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 생명이나 지구과학에서도 조금 쉬워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양이 많다 보니까 조금 외워야 되는 분량도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도 좀 아이들이 좀 시간도 짧은데 공부해야 되는 분량은 많아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출문제나 또는 이제 선생님들이 출제 1학기 동안의 출제 경향을 봤을 때 이제 출제 예상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리학에서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부분에서는 힘, 시간 그래프가 다수 출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원래 거의 대부분의 통합과학에서는 여기 면적이 똑같은 걸로 나오는데 면적이 다른 걸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도 면적이 똑같게 나올 수도 있는데 달라지게 되면 좀 난이도가 높아져 라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문제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하신다는 점이죠. 근데 이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충격량, 충격력, 그리고 운동량 변화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런 유형은 보시면 이거는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쉽게 풀 수 있는데 많이 나오니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에서는 효율 등급 관련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냉장고에 붙어있는 효율 등급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아이들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제로 하우스인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교재에 액티브 기술이나 패시브 기술이라는 개념이 잘 나오진 않는데 장원고에서는 패시브 기술, 액티브 기술에서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상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산화원원 반응은 사실 산화원원 반응에서는 가장 어려운 데가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이거든요. 이러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매년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산화원원 파트다라고 하면 거의 한 이제 그 화학 파트니까 6, 7문제 이상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한 4, 5문제가 거의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철의 재련 과정은 사실 이 식을 통합과학에서는 이식만 배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가까지 이건 화학 원수진이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산화원은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 그리고 산화원원 반응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 데까지도 이 식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생명 파트에서 자연 선택과 진화는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통합과학의 돌연변이와 유성생식과 연관지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EBS 개념 완성 부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통합과학 교재에서는 이 유전 문제를 다루지 않거든요. 중학교 때 배우고 생명과학 1에서 배우니까요. 근데 그 부분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항생제 내성세균의 출현과 진화에 대한 탐구활동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탐구활동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거의 대부분 시중의 교과서에 있는 그 탐구활동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 교재에 수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같은 탐구활동이지만 원리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탐구활동이 조금 어려운데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집어넣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리고 생명 다양성과 보존에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약 이름을 다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장원고는 특이하게 진짜 별의별 협약을 다 배웁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시중의 통합과학이나 또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벗어나는 협약들이 조금 많아서요. 그래서 협약을 진짜 여러 가지를 모두 다 이름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약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정말 안 외워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내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이들이 지구로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에서 직권의 변화는 여기 지금 직권의 변화에서 판의 경계 부분이 나오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라고 한다면 어렵게 출제되지 않는 학교는 여기 화살표 방향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슨형 경계인지 이게 발산형 경계인지 수렴형 경계인지를 알려주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살표가 없습니다. 즉 각 지역별로 무슨형 경계인지를 모두 다 외워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단층이 나오는데요. 단층도 마찬가지로 통합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구과학 1에서 나오죠. 근데 학교 선생님은 항상 정단층과 역단층까지 구분해서 이 단층이 어느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지도 연관지어서 출제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단층, 역단층은 항상 출제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상화상, 종상화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구과학 1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건데요. 이게 지구과학 1 내용인데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출제하신 이유는 EBS 개념 완성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진파. 그리고 지진의 진도와 규모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까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그 EBS 개념 완성에서 정말 그 우리 교재에 보면 조금 이제 더 알아보기 위해서 오른쪽에 조그맣게 써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루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구과학 파트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마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이유가 내년에 이제 지구과학 1을 선택했을 때 조금 수월하게 아이들이 좀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년 아이들이 조금 힘들죠.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지진파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질시대의 환경 변화에서는 화석 이미지를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나오는 화석까지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산소의 동위원소 비율, 저거는 사실 기후와 관련된 파트인데 이거를 지질시대랑 연관지어서 많이 출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를 보고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될 수도 있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수업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물리 파트 오늘 진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힘들어 했을 텐데 그래도 물리를 미리 해놔야 그래야 아이들이 불안함이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파트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진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진도하고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기출 또는 학교 프린트, 학교 부교재 모두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싹 다 정리하니까 아이들이 직전 대비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점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교재는요 2번이 나가는데요. 파트 1 교재는 개념 완성 교재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는 사실 개념 부분이 장원고 프린트나 부교재 내용들을 수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학교가 세 학교인데 그 세 학교 교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장원고만을 위한 교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화생지 원 내용이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통합과학 교재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권으로 끝낼 수 있게끔 물리 원 해당하는 부분 모두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빈칸 보이시죠? 이 부분을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전체를 제가 판수하는 거를 전체를 다 필기해라 하면 애들이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필기하랴, 칠판 보랴, 선생님 얘기 들으랴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만 필기할 수 있게끔 아이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채워나가면 아, 이 부분이 중요한 거구나 라고 알게 되면서 핵심 내용을 짚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구 과정, 탐구 내용이 지금 똑같은 실험인데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실험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 그럼 아이들은 사실 다른 실험인 줄 알거든요. 근데 같다라는 점을 연결해서 보여주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탐구 내용도 장원고 교과서에 나오는 탐구뿐만 아니라 다른 교재에 있는 탐구 실험들까지도 엮어서 모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파트 2는 1등급을 위한 내신 기출문제인데요. 그래서 최근 5년 그 30여 개의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들을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애들이 문제 풀다 보면 비슷한 문제가 많다라고 합니다. 비슷한 문제가 많은 이유는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출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풀다가 아, 이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이건 선생님 이제 저는 완벽히 알겠습니다 라는 아이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게 하고 있고요. 사실 내신 기출문제가 시중에 판매하는 그런 문제집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선생님들이 직접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 문제도 그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1등급을 가르는 까다로운 실전 문제들도 다수 수록해서 그런 문제들을 아이들이 반드시 시험 전에 풀고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파트 2 교재에서 지금 이게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까지 장원고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 2 교재에 모두 다 실려 있고요. 그리고 파이널 교재로는 저희가 이제 아까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마 9월 모의고사 보게 되면 9월 모의고사까지도 같이 수록을 해서 아이들한테 줄 겁니다. 관련 파트, 물화생진 모의고사, 통합과학 모의고사 모두 다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필수 암기 노트도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 그 학교 필기 내용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손글씨로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자, 장원고 일단은 그래서 수업은 거의 장원고 위주로 해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 정말 그거 학교에서 뭐 배웠니? 라고 물어봐서 항상 확인하고 그 내용을 아이들한테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수 암기 내용 저절로 외워지게 하려고 해서 아이들한테 오늘도 사실 운동량 배웠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P는 MV요, P는 MV요. 대답할 때까지 계속 물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외워지게 하고 있어서 매주 암기 테스트 실시하고 그 내용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에 정리 노트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기 내용 정리하는데요. 이게 오늘 나눠준 암기 프린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앞 페이지는 지금 빈칸이 모두 다 채워져 있고요. 다음 주에 와서 테스트 볼 때는 빈칸이 있는 걸로. 그럼 아이들이 와서 시험을 보면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게 사실 교재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봤던 내용을 그대로 익히면서 조금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학교 부교재 문제로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학교 부교재에서도 변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테스트를 2개를 치를 겁니다. 하나는 암기 테스트고요. 하나는 학교 부교재 문제로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좀 10시까지 아마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손글씨 정리 노트, 이거는 이제 아이들 마지막에 직전 대비할 때 제가 최종 정리할 때 나눠주는 프린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평일이다 보니까 평일의 장점을 살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6시부터 수업인데요. 근데 아이들 끝나는 시간 보니까 4시 반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어디 뭐 저녁 간단히 간식 먹고 오면 5시에 와서 이제 아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점점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아이들 참여율 정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5시부터 기다리고 있으니까 와서 바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필수적으로 아이들이 반드시 남아서 하게끔 할 건데요. 처음에는 선생님 저희 원래 9시까지 수업 시간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야 그냥 10시까지 공부하자 했더니 선생님 어차피 우리 10시까지죠? 하면서 아이들이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10시까지 테스트하면서 그 다음에 숙제 개별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은 동영상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데요. 문자로 질문하면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아이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 전에는 거의 진짜 제 그 핸드폰하고 아이패드에는 모두 다 아이들 풀이 영상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이해서 영상으로 주면 아이들이 정말 이해도가 빠르다고 해서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직접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 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오늘 개강했고요. 그래서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고, 그리고 클리닉은 선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참여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와서 5시에 와서 모르는 거 질문하고요. 9시부터 10시까지는 필수라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10시에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름 2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제일 자신 있는 과목으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학 강사 박윤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